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철 재료를 순철 및 강철 및 주철의 세 종류로 분류할 때 순철로 분류되는 재료의 탄소 양으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금방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0.02%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순철. 그 다음에 1.75% 그죠? 1.7% 이하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강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이상에서는 우리가 철, 주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0.815%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공석강이라고 했고요. 밑으로는 아공석강이라고 표현을 했고 위로는 과공석인가요? 예, 과공석 공석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답이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네, 요런 이제 분류법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각 원소가 탄소강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을. 자, 어떤 게 틀렸나요? 자, 망간. 자, 망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나요? 자, 망간은 연신율의 감소를 억제하고 예. 그러니까 연신율의 감소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연신율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증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망간은 조직을 좀 미세화 시킬 수 있고요. 또 조직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연신율을 흑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망간은 또 그죠? 흑연화를 방지해서 우리가 시멘타이트로 화합물과 탄소하고 철과 잘 화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친구니까 그래서 인장 강도와 고온 강도가 증가시킨다. 네. 그러니까 흑연화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탄소가 철과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죠. 조직이 커지고 연신율이나 이런 것들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간은 감 증가시키고 이걸 인장 강도와 고온 강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제 규소, 이 규소는 강의 경도, 탄성 한계, 인장 강도를 높여주지만 연신율과 충격치는 감소시킨다. 예, 왜냐하면 이 규소는 뭐를 촉진해주는 거예요? 네, 흑연화를 촉진시킨다. 네, 흑연화를 촉진시키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죠. 결정 입자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했죠. 크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대화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조대화. 그래서 연신율이나 충격치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됐죠. 네. 그 다음 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인. 상온에서 충격값을 저하시켜 상온 취성의 원인이 된다. 예. 이거 냉간 취성을 얘기하는 거죠. 냉간 취성. 냉간 취성의 원인은 바로 인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황입니다. 이 황은 0.02 정도의 황은 강의 인장 강도, 연신율, 충격치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모두 다 떨어뜨리는 아주 제일 안 좋은 부품에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 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황은 금속 중에서 가장 철의 성질을 안 좋게 해주는 거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요. 탄소강 중에서 규소는, 그죠? 규소는 어떻게 했어요? 흑연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랬어요. 흑연화를 촉진시키고, 또 조직을 크게 만드는, 조대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을 크게. 그래서 연신율이나, 그죠? 연신율이 떨어지고, 충격값도 떨어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잔류하게 되는 선철과 탄산제로부터 잔류하게 되는데 탄소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맞는 것. 인장 강도, 탄성 한계 경도를 감소시킨다. 예, 경도를 감소시킨다. 예, 요거는 오히려 인장 강도라든지 이 경도는 위로 올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탄성 한계나 이런 거 떨어지겠죠. 연신율과 충격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결정 입절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최대화 또는 조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대화. 또 용접성을 향상시킨다. 그 중에서 결정 입자를 크게 한다. 이거에 반대가 되는 금속이 있었는데, 그죠? 마그네슘이 그런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교소의 성질. 자, 18번. 강판 원통 내부에 내화벽돌을 쌓은 거. 이거는 이제 제강법에 대한 얘기죠. 제강법. 강판 원통 내부에 내화벽돌을 쌓은 것, 이거 뭐, 제가 큐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큐폴라. 우리가 보통 용광로를, 우리는 용광로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큐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큐폴라. 큐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조가 간단하며 일반적인 주초를 용해시킨 데 쓰이는 대표적인 용해, 큐폴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전기로, 그죠? 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강법에 나오는 로죠. 제강법. 그래서 이 대화벽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큐폴라라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무튼 뭐 그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비금속인데, 뭐 니켈이나 텅스텐도 비금속이긴 합니다만은 비금속, 비철금속, 비철금속인데 요거까지 왜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온도의 범위까지 알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감각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적에 알루미늄이 제일 낮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네, 철은 약 1539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고요. 재결정 온도가 시작되고, 니켈은 1455도, 텅스텐은 3410도. 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그죠? 알루미늄이 한 660도의 재결정 온도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알루미늄이네요. 그렇다면 금속 중에서 이와 반대로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재결정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뭡니까? 그러면 텅스텐을 또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이 제일 낮을 것이다 한번 선택해 봤고요. 20번 문제입니다. 강의 열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당금질한 강의 인성,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A1 변태점, A1 변태점은 720도C 이하의 일정 온도로 가열을 해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인성 그러면 뜨임이죠. 뜨임. 네. 자, 불림은 어떻게 해요? 연화. 재료의 연화라는 용어가 연결돼야 되고, 불림은 어떻게 해요? 조직을 미세화하는 곳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염역 처리, 뭐 이거는 염역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담금질을 얘기하는 거죠. 담금질. 담금질은 경도를 좋게 하거나 강도를 우수하게 할 때, 뜨임은요. 뜨임은 인성. 그래서 인성이라는 용어와 맞게끔 우리가 뜨임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문제들은 매번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강의 열처리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강의 열처리 담금질액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액체죠.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스테나이트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건데, 거기에는 물도 사용할 수 있고 기름도 사용할 수 있고 소금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액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거 냉각액 중에서, 그죠? 냉각액 중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물에다가 뭐 산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소금을 넣기도 하고,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또 비눗물도 넣기도 해요. 비눗물, 뭐 알칼리성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금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물보다 약 5% 정도의 냉각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소금물이
훨씬 더 냉각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소금물을 사용할 때 단점은 뭐냐면 부식의 문제가 있겠죠. 예, 부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22번입니다. 강의 열 처리 방법 중 풀림 효과가 아닌 것입니다. 자, 풀림 효과라는 것은 제가 뭐 사우나 얘기를 했었죠. 사우나. 우리 근육을 잘 푸는 거. 금속의 경도, 그죠? 경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한 조직이 균일하게 단다. 예, 이것도 좋은 얘기고요. 또 소성 가공에 의한 잔류 응력 제거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절삭성을 향상시키고 냉간 가공이 개선된다. 예, 조직이 균일하게 되니까 경도가 증가하고 탄성 계수가 높아진다. 예, 경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경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풀림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경화법이 나오는데요. 철의 표면경화법 중, 뭐죠? 이거를 가열해서, 경화법 중 가열해서 표면에 알루미늄을 고온에서 확산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경화법 중에서 뭐를 집어넣는 거다? 알루미늄을 집어넣는 거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크로마이징은 표면에 크롬을 집어넣는다고 소개를 했었고, 칼로마이징이 이게 이제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거고, 실리콘 라인은 규소를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쉐럴라이징은 망간을 집어넣는 거죠. 망간? 네, 망간 맞죠? 망간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금속 침투법인데 요런 친구들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한 2번 정도 연속해서 나왔던 것에 해당이 됩니다. 2015년도에도 나왔고 16년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표면경화법, 침탄법과 질화법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질화법은 담금질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는 틀린 거 찾는 건데, 예, 질화법은 액체 가스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담금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담금질은 우리가 경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경도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죠? 이 질화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담금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경화층이 얇으나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 크다. 네, 경화층은 얇으나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 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질화법은 마모 및 부식에 대한 저항이 작다. 예,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표면경화법. 예, 이거는 틀린 말이죠. 질화법은 변형이 적으나 경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한 5시간, 6시간짜리로 1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것이 있었고, 연질화법 같은 경우는 10분 내지는 20분 정도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에 해당이 됐죠. 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고요. 26번 갑니다. 일반적인 표면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랬어요. 표면경화법 종류가 아닌 것. 자, 여기 봅시다. 노멀라이징이라는 건 뭡니까? 노멀라이징은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표현했는데 한글로 표현하면 이게 불림이라는 친구죠. 노멀라이징.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표면경화법이 아니라 담금질이 아니고 강의 열처리 방법이죠. 강의 열처리 방법. 예. 그래서 조직을 좀 조직을 미세화하기 위한 친구가 우리가 불림이고, 이거를 영어로는 노멀라이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청화법은 뭐였습니까? 청화법은 질화법 플러스 침탄법을 다 경명하는 것을 청화법이라고 했고요. 질화법은 이제 질소,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것이고, 고체 침탄법은 탄소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걸 찾는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27번 주철 조직에 유리탄소, 이 프리카본, 유리탄소와 또는 탄화철이 혼재하고 있으며
주조와 절삭이 쉬워 일반 가공기계의 배드용으로 사용되는 보통 주철은 했어요. 보통 주철. 자, 여기서 이제 유리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철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리탄소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흑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연이 발생하면 조직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조직이 커지고요. 이러한 조직을 커지게 했을 때 규소가 그러한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또 보통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파단면은 무슨 색깔? 예, 회색을 가지고 있다. 색깔로 표현했을 적에는 그래서 회주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주철. 예. 그다음에 보통주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장 강도로 봤을 때 약 20kg 보통 1mm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에 20kg의 힘을 보다 좀 이하의 어떤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보통 주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주철과 고급 주철의 차이는 그죠? 고급 주철의 차이는 이 강도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kg 이상이면 우리가 이거를 고급 주철이라고 표현하고 이하이면 보통 주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리탄소라는 용어의 포인트를 얻어내시고 그거를 우리가 회주철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친구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28번. 다음 중 인장 강도가 가장 높은 주철을 찾는 문제인데요. 뭐, 이 합금 주철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주철에다가,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롬, 그리고 뭐, 몰리브덴, 뭐, 구리, 뭐, 마다늄, 뭐 티타늄, 뭐, 이런 금속을 넣어서, 내식성과 또는 내열성 또 이런 것도 내마모성 뭐 이런 거를 좀 강화하기 위한 철을 우리가 합금 주철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주철들을 보면은 이게 오스테나이트나 아니면은 펄라이트 이런 조직에다가 이런 주철의 조직에다가 이제 금속을 집어넣어서 내식성과 내열성, 내마모성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폴라이트나 오스테나의 조직에서 존재하는 합금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다른 주철에 비해서 경도가 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가단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주철을 두둥겨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회주철을 어떻게 약간의 백주철화 시킨 거죠. 백주철화. 그래서 연성을 높인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급 주철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통 제가 고급 주철과 보통 주철을 구분할 적에 이제 20kg 이상의 힘을 건드면 고급 주철이다. 그 이하면 보통 주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급 주철도 뭐 한 30에서 35% 정도, 30에서 50, 35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의 자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보다는 이제 가장 많은 경도를 가지고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상 흑연 주철이라는 친구가 가장 인장 강도가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구상 흑연 주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 이제 여기에다가 주철에다가 탄소라든지 아니면 교소라든지 아니면 망간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 철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흑연을 그죠? 다른 화합물과 잘 플러스할 수 있게끔 구상화시킨 것이어서 인장 강도가 상당히 인성과 뭐 전성, 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이런 재질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네, 우리 산업기사에 나오는 그 인장 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들의 대부분의 답이 구상 흑연 주철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네,
주철의 결점인 여리고 약한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백주철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장시간 열처리해서 탄소 상태를 분해 또는 소실시켜서 인성 및 연성을 증가시킨 주철은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주철들은 뭐 회주철, 특히나 회주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강도가 커서 두드려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또 인성도 없는 친구들을 백주철화 시킨다는 거죠. 백주철화. 거의 이제 시멘타이트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탄소와 철의 화합이 잘 돼서 인성과 연성이 늘어나는 성질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두둥겨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주철 해가지고 가단주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과 강에 대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과 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비철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